일단 제가 안녕하세요. 글을 쓴 재성은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딸과 딸의 친구까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조금 혼미한데 같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드라마 기획하는 일도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놉시스를 썼거든요. 근데 제 것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천재교육이라는 곳에서 논술책도 좀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코코몽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그때 어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저희 부장님이 저를 보고 애니메이션 이 코코몽을 그림책으로 네가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났는데 사실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심이 나서 그림책을 20권을 제가 혼자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나도 동화를 배우고 내 이름을 건 그 동화책을 쓰고 싶다,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동화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화작가가 됐는데, 2011년에 동화작가가 됐지만 첫 책이 나온 건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는 좀 원고를 쓰고도 책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좀 힘들다,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때 썼던 원고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그때 원고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는 단계라서 좀 많이 다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썼던 원고들을 토대로 이제 책을 써서 지금 한 40권 정도 책을 쓴 것 같아요. 첫 책이 바다마녀 우슬라의 고민상담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2014년에 다른 나라에 잠깐 살았었어요. 남편 직장 문제로. 근데 그때 좀 짐도 좀 가지고 가고 책도 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책을 별로 안 가지고 가서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썼던 원고의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가 이 첫 책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으로 이렇게 2권 정도 책이 나왔는데, 옆에 계신 주어진 대리님이 만들어 주셨던 2권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춤추는 수건 같은 경우에는 대리님이랑 저랑 가장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책이기도 해서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그림책 2권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 동화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저학년을 많이 쓰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 고학년을 너무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고학년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많이 좀 그래도 제 작품 중에는 조금 많이 알려진 작품이 사춘기 대 갱년기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사춘기 대 갱년기, 사춘기 대 아빠 갱년기 이렇게 2권이 나오고, 사춘기 대 중학생활이라는 책으로 이제 중학교 예비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북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이 우리 가족은 덕질죽 책도 우리 조어준 대리님이 저한테 이제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이 책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의뢰를 하셨는데, 이 책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사춘기 대 갱년기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이 덕질 중에 잠깐 우정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이제 글그림이 이제 같은 작가가 이렇게 원고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단톡방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단톡방 귀신, 단톡방 가족, 단톡방 지름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요소가 됐는데, 단톡방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이버 폭력 문제라든가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인터넷 단톡방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경제 부분들, 사이버 상에서의 금전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런 원고들도 책도 나왔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줄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 출판사들에서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유머러스하게 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놉시스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경험도 있고 방송 작가 했었던 경험도 있고 또 논술책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거를 좀 포착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원고를 많이 쓰게 됐고,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뭐, 쉐어런팅 문제, 그리고 리뷰 서비스, 아동학대, 그리고 저거는 이제 스몬비족, 그 아래 이제 안 본눈 삽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부 고발자 얘기로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랜선 아빠는 이제 재혼 가정 얘기고요. 그리고 킁킁 할매기 신과 사라진 고양이들, 제목이 너무 긴데 이거는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옆에 있는 오후 4시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황혼육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느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죠. 아닌데요? 너무 많이 넘겼어.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책들이 다 소중하고 다 너무 좋은 기억을 준 책들도 많고 저한테 모두 다 소중한 책들이지만 요 근래 들어서 좀 더 소중하게 느꼈었던 책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작가들이 사실 이제 해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인플루언서 엄마를 고발합니다. 이 책이 일본하고 대만에서 출간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 일본 매체랑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책이라서 조금 기뻤다, 즐거웠다 뭐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달빛천사 구미호는 이 러시아에서 출간이 됐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동학대 문제를 쓰느라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선까지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친부모의 어떤 학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해외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됐다는 게 또 좀 작가로서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가장 특별한 책이라고 늘 강연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책이 이 춤추는 수건인데요. 여기 우리 대리님이 저랑 만났던 가장 첫 번째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이제 단편으로 먼저 썼다가 정말 매번 떨어졌어요. 매번. 막 어떤 신문사에 투고를 했다가 신춘문예에 투고했다가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문자 메시지로 뭐 당선 소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당선된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다른 당선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잘못 문자를 보낸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최종까지 갔으니까 내년은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신문사에 보냈는데 심사위원이 작년과 같은 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원고는 그만 내가 해야겠다. 고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혀놓고 있었다가 저랑 책을 좀 많이 출간한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냈더니 그림책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의 원고 쓴 지 한 9년 그 정도 만에 이제 책으로 우리 대리님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이게 책으로 나오고 나서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나의 책이 나와서 나만 기뻐하는 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이 책을 가지고 자기네 프로그램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누군가는 나의 책을 보고 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계기가 돼서 이 책은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늘 같은 길로 열심히 가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책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매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매 작가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모티콘은 우릴 보고 웃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재성은 작가님 이야기 듣고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이, 원래 그림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회사 내부에서 쓰이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책을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꿈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가만히 일만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독립 출간을 했던 작품들이에요. 친구들하고 함께 그래픽 노블 그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권 엔솔로지? 그러니까 작품 모음을 해서 책 한 권을 내는 걸 목표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왔었고, 이 책은 저희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약간 에세이 같은 작업과 그냥 이런 픽션 작업들을 함께 작업을 했었고, 저도 이때 작업했던 책들이 출간이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글이나 그림으로 제가 연습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 출간을 했던 작업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한타스라는 그래픽 노블 모임을 한 7년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 약간 시기가 겹치기는 하지만 사파라는 만화의 확장을 연구하는 모임을 또 시작을 해서 또 독립출판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성장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 쌓았던 원고들로 계약을 해서 또 책이 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아크라는 곳에서 그림 공부를 할 때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인데, 이걸 또 그림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쓰고 그린 책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나온 책이 란도밭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쪽 만화 컨셉으로 그 병풍 제본이 되어 있는 16페이지짜리 만화책이고요. 되게 팔랑팔랑한 짧은 이야기인데, 창작이라는 걸 주제로 제가 산티아고에 여행을 갔을 때 느꼈던 걸 만화로 그린 책이고, 두 번째 나온 책이 나의 프랑켄슈타인 유기동물을 소재로 그림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넘긴 페이지라는 언니가 결혼하는 게 싫어서 그린 만화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뭔가 언니가 가족 구성원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언니가 나가니까 집이 넓어져서 좋았더라,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인천 지역을 배경으로 그린 지역의 사생활 시리즈의 시즌 3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어떤 고민 같은 걸 담아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또
어린이 동화책의 그림을 또 많이 그려오고 있고요. 화면상으로 되게 뭔가 채도가 확 높아서 너무 예쁘네요. 실제로는 살짝 채도가 낮은 그림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작가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또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화책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림책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약간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대상을 바꿔가면서 제가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모티콘은 우리를 보고 웃지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잠깐 소개에서도 그렇고 작가님이 사회 문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들도 되게 많이 내시고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모티콘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떠올려서 어떤 문제와 엮으셨는지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이전의 경력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좀 새로운 것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느 날 우리 학교 편집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하다가 이모티콘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소재 어떠세요? 이렇게 먼저 저한테 툭 던지셨어요. 근데 어머, 지금까지 나온 소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 이모티콘이라는 거를 좀 오래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저도 원고 초고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편집자거든요. 처음 초고를 보자마자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분량도 고학년 동화라서 되게 긴데 되게 술술 읽혀서 거의 뭐 1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원고를 읽었을 때 재밌었는데 매 작가님은 처음 원고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또 매 작가님은 아까 잠깐 소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를 선택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그 그림 일을 맡을 때 주인공의 공감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림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그 모야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여기에 소심한 병풍이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문장을 떠올리지는 못했지만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그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때 제가 어릴 때 이모티콘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인기 있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누구나 조금씩은. 네. 근데 제가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다른 재능보다는 그림을 잘 그렸던 어린 시절이다 보니 뭐 자리 배치를 다시 했을 때 이렇게 뭐 그 분단이 생기면 그냥 친구들 캐릭터를 그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노력을 했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반에 한 명씩은 있는 조용한 그림 그리는 아이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일단 캐릭터에 했던 것 같고, 그 이모티콘이라는 소재도 요즘에 너무 정말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때 감정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대신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제가 이모티콘을 따라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는 소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성 작가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없는 캐릭터를 창조해내셨고 내 작가님은 글 속에만 있는 캐릭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두 분이 캐릭터를 잡으실 때 특별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을지. 저는 매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중학교 때까지 저도 정말 교실에서 병풍 같았거든요. 그래도 작가님은 그림이라도 잘 그리셨지만 전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은 제가 지금은 뭐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때 되게 허약했거든요. 허약해가지고 결석을 되게 자주 하는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결석을 하고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결석 체크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모야 캐릭터에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이 좀 많이 들어가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뭐 공감을 해주셨지만 저 자체도 좀 그런 어린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간간히 받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를 그제서야 조금 깨닫고 사실 작가가 될 거라는 꿈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좀 그게 굉장히 학교를 가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예, 모야에게 투영을 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다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금쪽이로 대변되는 그런 교실 속 아이들을 저도 가끔씩 강연 가면 그런 친구들 정말 이제는 눈에 보이고 또 친구들이 그 친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쟤는 원래 저런 아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교실 안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금 선을 긋거나 그렇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고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 다정이가 조금 밉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는 가장 포인트를 뒀는데 작가님께서 너무 귀엽게 그려주셔가지고 또 막 보면은 그림에 이제 입 모양도 막 하트로 되기도 하고 눈 모양도 별로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바라던 다정이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도 그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일단 저는 원고를 받고 그 프린트를 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글 작가님께서 묘사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글 작가님께서 묘사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재미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모야는 좀 차분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좀 머리색도 차분한 그냥 검정색인 것에 반해 다정이는 주황색 머리를 네 사실 요거를 제안을 하시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제안을 하지 않아 주셔서 제가 좀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저도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 매 작가님처럼 이모티콘을 따라하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이제 뭐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이모티콘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실제로 쓰시는 참고로 저는 플러스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춘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기본 이모티콘이기는 하지만 그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고 그 춘식이 이모티콘 중에 개운이라고 이렇게 목욕하고 나서 개운 이 이모티콘이 있는데 저도 가끔 네, 좀 웃긴 말이지만 샤워하고 나와서 개운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네, 춘식이 그 시크하고 귀여운 매력에 네,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펭수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거의 동글동글하고 이런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펭수는 거의 시리즈별로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뭐 동료라든가 이럴 때는 뭐 좀 약간 더 과장된 걸 쓸 수 있는데, 일을 하는 때는 쓰기가 애매한데, 펭수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두 손 배꼽손하고 인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많이 이제 거래처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지금 그려주신 이모티콘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모티콘이었나요? 네,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 이모티콘을 뭐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그 배경 지식이나 뭐 트렌드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가진 뭐 독립출판을 했던 그 캐릭터를 한번 이모티콘으로 해보자 정도의 시도였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복잡했고 좀 아이디어가 딱히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광탈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시도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떨어져 봤던 경험이 이번에 책 작업할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 여기에도 또 팔리지 않을 이모티콘을 그려놓고 또 이렇게 오야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때 그렸던 그림보다는 이번에 책에서는 좀 더 단순화된 단색의 좀 엄청 귀여운 이미지를 살리려고도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특별히 이 책을 작업하시면서 감동받았던 장면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영원히 남는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이제 다시 읽을 때는 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정이가 이제 모야한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네가 꼭 이 이모티콘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나도 주인공이 되고 너도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장면에서 제가 써놓고 제가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랬고, 쓸 때는 사실 다정이가 이제 그 진우의 생일날 선물이라고 주고 가는데, 이제 모야가 그걸 가지고 선물이 뭐였는지 진우에게 톡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정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약간 통쾌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쓸 때는 그 장면이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은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둘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 장면이 그 맨 처음에 진우라는 아이를 좋아하던 다정이가 거울에 그 햇빛 비추는 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그 장난을 모야에게 치며, 약간 스포지만 네,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거든요. 네, 이 장면이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가장 표현하고 싶은, 제일 먼저 떠오른 이 장면을 꼭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 책의 네? 150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네. 이 책의 그 배경, 그 계절이 학기 시작하기 조금 전, 살짝 요맘때일까요? 조금 이후 살짝 추울 때부터, 3월부터. 네, 3월부터 그리고 학기가 막 시작하던 그런 약간 봄이 되는 그런 그 계절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겨울옷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기 중 사건을 어린이 책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 겨울옷을 오랜만에 그려서 재밌었지만, 이걸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최종 이 장면까지 좀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 옷을 점점 이제 조금 덜 입게 되는 식으로, 뭐
목도리를 했다가 다음 장면에서 목도리를 안 하고 뭐 그 지퍼를 여기까지 채우고 있었는데 다음 컷에서는 이제 열고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이제 벗고 있거든요. 봄이 온 것을 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경의 다른 친구들과 그 교실 그 배경은 좀 채도가 낮고 흐릿하게 그려진 반면에 약간은 좀 멈춘 듯한 장면이었는데 그 모야에게만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봄바람이 네, 그 부는 것 같은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모야 캐릭터 디자인 할 때 앞머리가 좀 답답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게 저는 좀 그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한데 약간 그런 마음이 열린 걸 좀 표현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네, 감동이에요. 네. 아마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뭔가 느끼셔서 이 장면이 또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햇빛 비추는 장면, 거울 장난을 하다가 그 반짝거리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뭔가 두근두근 하는 것과 연결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컷에 그 빛이 반짝거림이 두근거림이 돼서 모야의 가슴을 통하는 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뭔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네,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북토크 시작 전에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놀랍게도 똑같아가지고 저희 둘 다 너무 기뻤고 저도 사실 되게 글을 쓰면서 로망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딱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른 장면도 다 물론 좋고 이모티콘까지 그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 장면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 관계가 나중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고등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고 어떤 누군가의 특별함을 발견해냈다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의 관계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은 하지 않았고 독자들이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독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예,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제가 언젠가 어떤 지인이 저한테 무슨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 주인공 인물을 이제 저에게 비유를 해가지고 자기의 쓸모를 발견해준 뭐 단 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보고 네가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언제나 마음속에 되게 딱 박혀 있으면서 작품에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모야하고 다정이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까 이 그림이 좋았던 것도 아마 그런 발견의 측면에서 더 좋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뭐 사랑이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의 발전을 뭐 성숙해감을 좀 볼 수 있는 발견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친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독자분들이 되게 기다리실 것 같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후속편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출판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또 교실 안에 소외된 친구들을 또 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로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잠깐 말씀. 네. 네,
이 책 이후에 뭐 어떤 다른 구상적인 작품 활동이나 뭐 어떤 작업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글 쓰고 그림도 그리는 책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그 그림만 그리는 책을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 같이 하다 보니 개인 작업에 대한 열망이 작년에 그 개인 작업을 많이 놓은 상태라 올해는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림책 모임에서 독립출간을 하나 하는 것과 만화 모임에서 독립출간을 하는 것과 저 혼자 하는 개인 작업 이렇게를 일단 꼭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모야가 나중에 후반부에 다정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뭐야 이러면서 약간 설레는 의도를 하시고 그 부분을 쓰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썼을 때 기억을 했을 텐데 내가 그랬나? 약간 잠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아마도 관계가 계속 정다정 점으로 해놓고 뭐 이런 마음이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자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친근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설레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캐릭터 이름 정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름이 한 번에 딱 오는 책이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주제랑 조금 더 잘 어울릴 만한 이름들을 좀 이렇게 확 와닿게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개똥이가 너무 많아. 여기도 이름이 개똥이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름에서 어떤 주제가 딱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양 사실은 이모티콘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이 이름을 쓰는 친구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이 이야기에는 좀 모호하고 좀 이 아이가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고 또 이모티콘이라는 것도 같이 엮어서 해주고 싶어서 이 이름을 정한 거고요. 다정이는 앞으로 해도 정다정, 뒤로 해도 정다정이어서 정말 조금 더 과한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정다정 이름을 쓴 거고, 진우는 사실 아무 의미는 없었는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그 건우 동생 진우를 보고 쓴 게 아닐까.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물들을 쓸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이름들을 정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지인의 자녀, 저희 아이의 친구, 이런 식의 이름으로 가져다 쓸 경우가 많아서 모든 이름에 다 의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책 제목은 원래는 맨 처음엔 시놉시스 보낼 때는 이모티콘 러브, 이모티콘 사랑이었다가 원고를 쓰면서는 우리는 이모티콘을 보고 웃지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출간하기 전에 이제 편집부에서 회의를 하신 결과 이 라임이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꼴과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서만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모티콘은 우리를 보고 웃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네,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한 후에 네. 네. 그 커플 옷에 관련된 건데 다정이가 모야한테 우리 가짜 커플을 하면서 내일 커플로 옷을 입고 오자 고 한 것이 까만 바지에 빨간 티였거든요. 근데 그 옷이 진우의 옷이에요. 잘 보시면은 진우가 처음부터 까만 바지에 빨간 티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따라하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나는 모야랑 커플이지롱 하는 그런 질투심 유발을 하기에 적당한 장치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진우 옷에
네, 캐릭터 디자인할 때 좀 일부러 그렇게 맞추시. 잡아보았습니다. 네. 진짜 디테일하게. 그림만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저는 혼자서 저만의 완결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림만 늘어 놓아도 이야기를 대충 알 수 있는 그걸 꼭 구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장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발견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렇게 북토크할 자리가 저는 오늘이 처음이기도 하고 많지 않아서요. 특히 그림에 대해서 숨겨놓은 장치들을 설명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 꺼낼 수 있어서 네,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